해야 될 건 좀 명확하게 그 인수분해 그냥 어떤 느낌을 좀 받으시면 되냐면 그냥 곱셈 공식의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 인수분해 비슷하게 좀 어디서 공부를 했었냐라고 따졌을 때는 1학년 1학기 과목에서 이제 소인수분해라는 단어 좀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그죠? 비슷하게는 소인수분해를 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 게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별반 다르지가 않고 약간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는 자연수 범위에서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했었는데 그게 식으로 좀 확장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항식에서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느낌은 개념 공부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목이 이제 인수분해거든요.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는 분해라는 말은 대충 알 것 같은데 뭔가 있으면 이제 뭐 떼어낸다 약간 이런 뜻이잖아. 분해한다라는 게. 근데 이제 인수라는 말을 잘 이제 너네들이 좀 잘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수분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시면서 인수분해를 하고 계세요. 저는 그게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숟가락질을 할 줄 모르는데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수의 뜻이 지금 뭔지를 좀 자세하게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인수가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면 인수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무슨 느낌으로 받으시면 되냐면 인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같은 의미를 갖는 게 이제 정수 쪽에서는 이제 약수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약수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수라고 하는 건 약수 느낌이에요. 그래서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인수분해가 됐다 안 됐다를 일단 구별할 줄도 아셔야 되거든요. 제가 그것도 좀 자세하게 할게요. 인수분해가 됐다 안 됐다를 구별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식의 형태에서 식이 곱으로 연결돼 있어.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식에서 곱으로 연결. 식을 곱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게 조금 더 매끄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식을 곱으로 연결했다. 이 정도 좀 느낌 좀 내볼게요. 식을 곱으로 연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거를 반대로 거꾸로 뒤집으면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반대로 식과 식이 연결될 적에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과 식이 더하거나 빼기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인수분해가 안 된 거예요. 됐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패턴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약간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인수분해 안 된 겁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2x 곱해져 있다라고 쳐도 인수분해 안 된 거죠. 대신에 약간 이제 이런 느낌, x 플러스 5에 앞에 3이 곱해져 있고 뭐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이 형태는 식과 식이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지금 곱셈비호 생략이죠. 여기도 곱셈비호 생략이죠. 됐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보고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죠? 차이는 이 정도. 보고도 모르면 장님이야. 알겠어? 보고도 인수분해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구별을 못 하시면 장님이란 얘기예요. 인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못 하시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고 좀 이해를 조금 했으면 좋겠고, 약수 느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조금 예를 들어드리면은, 가장 쉬운 패턴은 이제 제가 도입을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분배 법칙, 너네들이 알고 있는 이 분배 법칙 있지? 이 분배 법칙이 사실 인수분해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배 법칙은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는 게 분배 법칙이냐면, 전개할 적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전개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을 때 AB 플러스 이제 AC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전개의 방향입니다. 여기가 전개. 그럼 인수분해는 어디냐면 반대 방향을 보고 인수분해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보고 왼쪽으로 이렇게 묶어내는 과정 자체를 인수분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차이를 보시면 되잖아. 그죠?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식하고 이 식이 뭐로 연결되어 있지? 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맞죠? 인수분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요? A라고 하는 식과 B 플러스 C라고 하는 식 자체가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얘네 항이 2개짜리 식 하나 한 덩이로 보셔야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보는 게 인수분해가 되는 방향, 됐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분배 법칙을 일단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대로 묶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항이 2개인데 두 항에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인수, 내가 인수라고 표현했지? 인수는 약수 느낌이야. 그냥 약수 느낌으로 공약수 정도 이제 느낌 내시면 될 것 같아.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에도 들어있는 인수가 지금 A예요, 그죠? 이걸 이제 공통 인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으로 앞으로 싹 묶어낸 거야. 됐니? 앞으로 묶으니까 뭐가 남아요? 나머지 것들이 연결돼서 식을 딱 이루면 되는 거잖아. 됐지? 됐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생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3A 플러스 AB 이렇게 있다라고 쳐봐. 자,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지? A가 있지. 그럼 A로 앞으로 묶고 괄호를 열어. 됐어?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연결해서 식을 채우시면 돼요. 요렇게를 3 플러스 B로 채워주면 끝.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야. 됐지? 더 얘기 안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인수분해인 거고, 전개랑 인수분해가 지금 반대 과정이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첫 번째, 당신들한테 이제 이거 인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정답을 맞춘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자, 인수 좀 불러볼게요. 자, 이 식으로 이렇게 볼게요. 인수를 물어봤어? 인수를 찾아야 돼. 인수를 찾아야 되면 인수 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인수를 못 찾아요. 알겠죠? 인수분해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찾아? 그치? 그러니까 이쪽에서 인수분해를 해놓고 일단 인수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인수가 일단 몇 개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10중 8구 2개라고 생각을 하겠지? 내가 인수는 무슨 느낌이라고 그랬어? 약수 느낌이라고 그랬잖아. 아? 네가 15의 약수를 이야기할 때 15만 있다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 그치? 여기 뭐 있죠? 약수? 1도 있고 얘가 지금 소인수 분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지? 맞아? 그러니까 얘를 소인수 분해를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약수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3하고 5만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거가 가능해요? 일단 1은 무조건 가능해. 1은 모든 수의 약수니까요. 그죠? 1은 모든 식의 인수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그래서 1은 무조건 있어요. 두 번째, 3 하나 있고 5 하나 있고, 그리고 뭐도 가능하냐면 약수잖아요. 곱도 가능하죠. 됐죠? 이것까지 가능하지. 그럼 이걸 확장해서 생각하면 1 있고요. 또 A라는 인수 하나 있는 거고, 또 3 플러스 B라고 하는 인수도 하나 있는 거고, 또 뭐도 가능합니다. A의 3 플러스 B 이 자체도 가능하지. 인수 4개인 거야. 그래서 됐지? 자, 인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합시다라는 거예요. 취지는 됐나? 끝. 자, 이 정도 설명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공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공식. 인수분해 공식은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뭐 별거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고, 일단 첫 번째 완전 제곱식은 저랑 조금 많이 반복을 해서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전히 잘 안 돼. 일단 첫 번째 1번은 완전 제곱식입니다. 어떻게 가는 거냐면 식의 형태를 갖다 먼저 보시고요. 여기가 부호는 풀다 이렇게 이제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이제 둘 다 이제 성립을 한다는 거야. 자, AB 플러스 B의 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2AB로 갈게요. 가운데 2AB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인수분해가 좀 어떻게 되시는 거죠? A의 부호가 순서대로 따라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묶여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이쪽이 마이너스로 따라가서 묶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여기서 이렇게 묶임. 확인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쪽의 방향이 그냥 전개 방향이지? 맞아?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게 인수분해라고 했잖아.
이렇게 해서 따지면 되는데 판단의 이제 근거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게 완제 조건이야. 판단 근거의 기준은 가운데 있는 항이 있어. 아, 요 10을 갖다 봤을 때요. 요 수 있죠, 요 수? 요게 지금 2거든요. 얘랑 b제곱 뒤쪽에 이제 곱해져 있는 이 부분 앞에 곱해져 있는 수가 지금 1이잖아, 그지? 이 1하고 2가 어떤 관련성이 있어요. 알겠죠? 완전 제곱식은 여기 항상 관련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랑 이 숫자 사이에 관련성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관계가 있을지 이 부분을 일단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얘가 시험에 나오니까요. 됐죠? 이거를 이제 이 관련성이라고 하는 거를 일반화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배우냐면 완전 제곱식의 조건이라고 해서 배워. 완제 조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대상이 완제 조건이죠.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단 공식을 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제 클래스에서는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공식을 다 외웠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수업을 합니다. 저는 됐어요? 빠삭하게 좀 외워오시고 완제 조건이라고 하는 관련성을 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완전 제곱식이라는 걸 몇 개 전개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개해보고 일단 판단을 해보자는 거지. 첫 번째는 좀 쉬운 걸로 해보자. x 플러스 1의 제곱이 있다고 쳐봅시다. 전개하겠습니다. 완전히 그냥 전개하는 거죠. 앞에 거 제곱 나오고요.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관련성을 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랑 여기. 됐죠? 제가 일단 하이라이트 좀 치고 갈게요. 두 번째 형태는 조금 변형된 형태를 볼게. 예를 들어서 2x-1을 갖다가 제곱을 한다라고 치면요. 앞에 거 제곱이 4x 제곱 나오는 거고 가운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자,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한다라고 치면은 가운데 있는 항 자체가 지금 개수가 마이너스 4 이렇게 가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가 다시 이 상태에서는 지금 요 관계는 얘랑 조금 변형된 형태야. 그치? 변형된 형태라서 첫 번째에서 관련성, 일반적인 관련성을 끄집어낸 다음에 일반화를 해야지 이 변형된 부분에서의 규칙을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배우고 이런 타입을 먼저 좀 공부를 하고 밑에 있는 타입에 대한 정보를 좀 얻고 나서 이제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이제 이 관련성은 제가 사례를 딱 하나만 보니까 얘랑 무슨 관계인지 그냥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 그치? 그래서 몇 개 조금만 더 해볼게. 요런 타입. x 플러스 3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앞에 거 제곱 나오고 가운데는 몇 x가 나올까? 6x. 그렇지. 6x가 나오겠지?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얘랑 이 녀석의 관계를 보고 싶은 거예요. 됐죠? 한 번만 더 해볼게. x 플러스 이번에 5로 한번 가볼게요. 앞에 거 제곱이고요. 여기 몇 x? 10의 x가 나오고 뒤에 거 25. 자, 관계를 얘랑 얘의 관계를 보셔야 되는 거죠. 3개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면 봐봐. 일단 첫 번째 그냥 보고 특징을 얘기 좀 해볼게. 특징은 그 전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개의 특징을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완전 제곱식에서 이 뒤에 나오는 이 수 있잖아요. 제곱돼서 나오는 거 맞니? 이 뒤에 있는 수는요 완전 제곱식에서 얘가 제곱이 돼서 나오는 수예요. 맞지?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3의 제곱이라는 거야. 얘가 25의 제곱이라는 5의 제곱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애들은 두드러진 특징이 뭘까를 따져봤을 때 가운데 있는 항들은 첫 번째 이 2는요 2 곱하기 자 개수만 볼게요. x 이제 빼고 수만 보는 거니까 개수만 볼게. x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가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볼게. 얘는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가는 거 맞죠? 얘도 이제 두드러지게 특징이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5 맞니? 얘도 지금 특징이 뭐냐면 어디가 그냥 슥슥슥슥 바뀌고 있냐면 여기 숫자 맞춰서
저 수 맞춰서 어디가 계속 바뀌고 있냐면 이쪽 뒷부분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확인해야 돼. 오케이? 왜냐면 앞에 개수가 지금 1일 때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공통적으로 앞에 개수가 1일 때를 보고 있는 건데 여기가 3이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3이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요. 5였기 때문에 뒤로 5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아? 그러면 이제 관계는 끝났어. 무슨 얘기냐면 얘는 3의 제곱인 거고 맞지? 9. 얘 25는 5의 제곱인 거거든요. 네, 끝났어요.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우리가 찾아낸 규칙입니다. 무슨 얘기야? 얘는 1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무슨 규칙이 있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 가지 사례 더. 플러스, 자, 8x 이렇게 가볼게요. 플러스 16. 내가 만약에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의 이제 판단의 몫은 뭐냐면 이 식을 보자마자 이건 완전 제곱식이야. 이런 판단 이게 필요한 거야. 너네들이 이제 얻어야 되는 건 그거야. 공부해야 되는 건 그거야. 보자마자 이건 완전 제곱식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판단 준거를 보니까 이것의 딱 절반 값이거든요. 왜냐면 이 값에다가 2를 곱한 게 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6의 절반이 3이라는 얘기야. 그지? 그거를 제곱해서 때려 넣은 게 상수항이라고 했지. 됐지? 다시 2의 절반이 1이야. 그지? 그걸 제곱해서 상수로 때려 넣은 거야. 됐지? 다시 10의 절반이 얼마야? 5잖아요. 10의 절반이 5인데 그 절반을 제곱해서 상수항을 만들면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라는 겁니다. 됐죠? 다시 보자마자 딱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8의 절반이 얼마야? 4지. 4를 제곱하면 얼마야? 16이지. 이게 성립하는 순간 얘는 그냥 완제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절반 값이 쓰여요. 알겠죠? 그리고 판단 근거는 여기 앞에 부호 플러스. 그럼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지 맞는 거예요? x에 자 플러스 따라가고 이 절반이 들어와서 제곱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렵나요? 네, 이렇게 안 했던 사람들은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공부를 해놨어야 이제 뒤쪽에 이제 미지수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제가 그냥 예제 딱 던져 드릴 테니까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얘 절반 얼마일까요? 6이죠? 자, 이번엔 부호까지 생각해서 절반을 생각할게요. 그게 편하거든? 마이너스 6이야 절반. 그걸 제곱하면 36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x 마이너스 6의 제곱일 거야. 이렇게 그냥 바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죠? 끝. 기본 타입은 끝난 거거든? 근데 너네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거는 이 변형 타입을 조금 어려워해요. 알겠죠? 변형 타입을 조금 어려워해서 일단은 너네들 지금은 기본적인 공식 설명하는 거니까 제가 이거는 일단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조금 말씀드릴 거고 변형되는 타입은 조금 뒤에 유형 어차피 나오니까 그 유형할 때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은 완전 제곱식이 이렇게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냥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아시죠? 끝.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 두 번째 거는 뭐냐면 합차 제거. 너네 교재 기준으로는 3번에 적혀 있어요. 합차꼴의 인수분해. 됐지? 이거 안 해도 되니? 합차 공식이랑 인수분해 공식은 사실 전개의 반대인 거라서 너네 사실 곱셈 공식을 더 빠삭하게 공부했었으면 여기서는 그냥 똑같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보이면 자 다시 판단의 근거는 이거예요. 제곱 빼기 제곱이 보이면 그냥 뭐 하시면 돼요? 두 수에 여기서 말하는 두 수는 뭐냐면 A랑 B. 얘가 두 수예요. 얘가 두 수니까 자, 두 수를 합한 것과 두 수를 뺀 것을 곱하면 된다야. 그치? 합차가. 그러면 순서, 빼는 순서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차피 더하는 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하니까 이제 순서가 관계가 없어요. 순서가 관계가 없는데 두 수를 합한 거, 두 수를 뺀 거. 이렇게 해서 그냥 인수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또는
곱하는 순서가 관계가 없다면 나는 차를 먼저 쓸 거야. 이것도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나? 자, 저랑 연습 좀 해봐요. 자, 차부터 가겠습니다. 두 수를 뺀 거 얼마죠? 2. 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활용하는 거 좀 보는 거예요. 두 수를 더한 거 얼마죠? 두 수의 합. 덧셈 뺄셈에서 더보기면 안 돼요. 5 더하기 3 얼마? 8. 그러니까 16인 거야. 끝. 확인? 25에서 9 뺀 거죠. 16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됐죠? 괜찮아? 자, 다시 조금 이제 어려운 패턴으로 가볼게. 앞에 거는 몇 A 제곱? 그렇죠. 합차로 보고 싶으시면 어떤 것을 제곱 모양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빼기 뭘 제곱? 3B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수는 얘랑 얘입니다. 얘랑 얘. 그지? 자, 첫 번째 두 수의 합 뭐라고 쓰면 돼요? 두 개 더한 거 뭐라고 쓰면 돼요? 2A 플러스 3B. 됐죠? 두 수 뺀 거 순서 맞춰서 빼셔야 됩니다. 순서 있어요. 빼는 순서는 무조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야 돼. 알겠지? 2A 마이너스 3B 끝. 이렇게 인수분해 된 거야. 됐지? 식과 식이 지금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맞아요? 식과 식이 지금 곱으로 연결된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괜찮지?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조금 이제 어려운 패턴들이 나오게 되면은 글쎄 이 정도로 그냥 하시면 되지 않을까? 끝. 거기 좀 책에서 체크 좀 하겠습니다. 너네 그 방금 완제 그냥 한 건데 합차하고 이제 합차 전에 보시면 교재 기준으로는 참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참고라고 되어 있지, 맞아? 거기 참고 보시면 1번에 써져 있는 게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근데 너희들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을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 알겠지? 이게 그 수식으로 이렇게 딱 이 b는 이제 2분의 a 제곱이야. 이거 박혀 있는 거 이거 자체가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사실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일단 알겠죠? 거기다가 이렇게 써놔. 식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녀석, 그러니까 책에 써져 있는 거 먼저 좀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 녀석의 절반이 2분의 a니까 그거를 제곱을 해서 넣으면 여기가 절반이거든요. 절반을 제곱해서 넣으면 그게 b가 돼. 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b가 2분의 a의 제곱이 된다는 건 진짜 하등 쓸모없는 이론이에요.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 의미를 부여하자면 1차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가 됩니다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치? 절반 제곱이야. 알겠니? 넣을 때 절반 제곱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자, 주어진 식이 완전 제곱식이고 K를 갖다 결정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봐. 얘가 완전 제곱식이면 좋겠대. 그지? 그럼 이 녀석 절반이 얼마입니까? 2죠?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4죠? 그래서 얘가 몇이 돼야 돼요? 얘가 4가 돼야 되니까 K가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느낌 좀 알겠니?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자, 4번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맞죠? 4번. 제가 곱셈 공식에도 조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걸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x 플러스 a라고 하는 것과 x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갖다 곱하시면 자, 앞에 거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a와 b의 합이 먼저 나온다고 그랬지? 합이 먼저 나오고 x 그 다음에 두 수의 곱이 나옵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합과 곱에 대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가 합이고 얘가 곱이 나온다. 됐죠? 이 방금 전개했던 방법을 반대로 이렇게 해서 다시 묶어내는 게 인수분해야. 그치? 그럼 이제 생각을 좀 해봐. 이게 어차피 전개하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얘가 두 수의 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인수 쪽으로 가시면 얘가 하나의 인수고 얘가 하나의 인수잖아요. 그죠? 그 인수에서 상수항, 이 상수항 부분을 결정하는 요소가 1차의 개수와 1차의 개수 요거 얘랑 상수항이 그 이제 A, B를 결정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포인트는 뭐냐면 두 수를 곱한 게 상수항일 거고 그 두 수를 더한 게 1차항일 거란 얘기예요. 그럼 두 조건 중에 뭐가 더 조금 중요하냐면 무조건 곱조건이 무조건 더 중요해요.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봐, 너네 좀 생각을 해봐. 합조건이랑 곱조건 두 개가 있다라고 쳐봐. 그럼 너네 생각을 해봐. A 플러스 B가 10이 되는 A, B 순서쌍이 더 많겠니? 아니면 A 곱하기 B가 10이 되는 순서쌍이 더 많겠니라고 하면 왼쪽 게 훨씬 체크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개를 했을 때 10 나오는 거는 A가 1대, A가 2일 때, A가 3일 때 이런 거를 해야 돼. 맞아? 그런데 이거 곱조건이죠? 곱조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A랑 B를 곱했을 때 10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 A와 B와 10의 관계를 줘요. 무슨 관계를 줘요? A랑 B가 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중일 수학을 열심히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A랑 B가 뭐의 약수일 수밖에 없어. 네, 10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너가 A랑 B를 생각할 때는 1부터 10까지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10의 뭐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약수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따지면 돼? A, B가 10이라는 것은 첫 번째 10의 약수 중에 작은 것부터 집어넣으시면 돼요. A가 결정되면 따라서 맞춰서 B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A가 결정되면 맞춰서 B 결정하시면 됩니다. 됐죠? A 결정, B 결정, A 결정, B 결정 이렇게 가는 건데 사실 이 자리 바뀐 거는 어차피 합이 뭐로 일정이죠? 보세요. 이 합이 얼마예요? 7. 예? 7이니까 자리를 바꾸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됐죠? 어차피 합은 일정할 거니까. 됐지?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래서 자, 곱조건을 먼저 보시고 두 수의 곱이 되는 케이스를 조사하세요. 조사했어요. 됐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개할 적에 이거 알려드렸었죠. 보세요. 설명을 쓸데없는 건 안 해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거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인수분해 때 똑같이 하려고 그랬어. 여기 앞에 x 곱하기 x가 x제곱이지? a 곱하기 b가 ab죠? 그렇죠? 앞뒤로는 곱조건을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됐죠? 앞뒤로는 곱조건으로 일단 이제 끄집어내시고 두 번째 확인할 건 뭐냐? 마지막으로 체크할 거는 이걸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더했을 때가 얘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전개를 이렇게 하니까요. 이게 정답이야. 됐어? 이거 전개를 이렇게 하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바깥쪽으로 b를 이렇게 곱하라는 거는 요 앞에 x랑 요 b를 갖다 곱하라는 거는 지금 이 패턴에서는 이거야. 됐어? 이렇게 하라는 거야. 두 번째, 얘랑 얘를 갖다 곱하라. 앞에 거 이렇게 곱하라는 거는 이렇게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x자로 하는 거예요. 멋있으라고 x자로 하는 게 아니라. 됐어? 완벽하게 이해하셨죠? 우리가 전개해서 1차항 개수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전개해서 더했듯이 이걸 반대로 하는 과정은 두 수의 곱조건을 먼저 뽑으시고 이거 크로스로 곱한 다음에 더해가지고 1차를 갖다 결정한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전개의 반대가 인수분해니까 우리 이렇게 전개했던 거를 반대로 이렇게 해서 더해가지고 이게 짝을 맞춘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됐죠? 이 정도.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면 죽어야 돼. 이거는 수학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죽어. 이걸 모른다? 이거는 앞으로의 3-1 자체를 이제 수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거 보통 어디서 나오는 거니까요?
이 뒤쪽에서 이제 2차 방정식 이제 문제 풀 때 이거 쓰잖아. 그지? 이거 2차 방정식이랑 연결되는 내용이잖아. 됐습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지? 자, 요거랑 합차, 완제 세 가지 다 이제 기본이 되는 이제 공식입니다. 됐나? 좀 연습 좀 해볼게. 너네 내가 연습해오라고 하면 제발 연습 좀 해봐. 알겠지? 이게 뭔가 수학이 연속성이 있어야지. 뜨문뜨문 왔다 갔다가 기억 잃어버리고 왔다가. 맞아? 무슨 느낌이냐면 건물을 갖다가 짓는데 1층 딱 만들었거든요? 갑자기 다음에 올 때 갑자기 1층이 없어진 상태로 이제 오는 거랑 똑같아. 그럼 나는 건물을 2층부터 올릴 수 없잖아. 1층이 없는데.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연속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연습 좀 할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 이거 인수분해 조금 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곱조건을 먼저 봐야 돼요. 곱했을 때 6이 된 케이스를 몇 개 조사하세요. 오케이? 그럼 내가 만약에 1하고 6을 선택을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판단 근거는 이제 그 다음에 있어. 봐. 1하고 6을 가지고 너가 여기 합이 지금 몇이에요? 합을 마이너스 1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맞아? 이 부분이 합 들어간 자리예요. 여기가 곱이고. 그죠? 그럼 너는 6하고 1을 적당히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덧셈 뺄셈을 해서 마이너스 1을 만들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있을 수 없어.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1 곱하기 6을 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2 곱하기 3만 딱 남았죠. 됐죠? 그리고 앞에는 어차피 x 곱하기 x일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호를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 합이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음의 부호가 여기 붙어야 돼, 여기 붙어야 돼. 그쵸? 3쪽으로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이렇게. 됐어? 그럼 2 곱하기 마삼이 마이너스 6 되는 거 맞니? 확인. 예. 2랑 마삼 더하면 얘 되는 거 맞니?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어차피 앞에 다 계수 1이잖아요. 그렇게. 그치? 그러니까 앞에 신경 안 써도 되고 여기 합이 1로 들어가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이거. 끝났죠? 그러면 한바탕 쓰세요. 자, 이렇게 판단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한 줄이 인수가 돼. 됐어? 그 다음 밑에 줄이 또 하나의 인수가 되는 거야.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는 지금 부호 없으니까 플러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가 끝이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자, 조금 더 연습할게요. 하나 더 x제곱 마이너스 4x 조금 쉽게 12 마이너스 12 정도 1 곱하기 12 탈락 1하고 12로 얘를 만들 수가 없잖아. 그치? 탈락. 그 다음에 2, 6 12 맞아? 얘를 택하면 되겠네. 3, 4는 안 될 것 같아요. 3, 4는 1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더하고 뺐을 때는 풀마 1밖에 안 나오니까 3, 4는 또 안 될 것 같고 2, 6으로 가겠습니다. 2, 6으로. 됐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에 음의보가 딱 붙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한 줄, 여기 지금 x 이거 보이지?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거 아니지? 맞아? 이거 x 보이지? 이제 안 쓸 거야. 알겠어? 이거 이런 거 인수할 때 앞에 xx 이거 안 쓸게요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x 이렇게 한 줄이 이건 플러스라고 보면 된다고 얘기했죠. 플러스 2 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됐죠? 끝. 넘어갈게.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이 조금 어려워. 일반 인수분해예요. 5번. 교재 기준 5번. 이거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의 확장판이고 이거는 굉장히 이제 쉬웠던 이유 중에 뭐냐면 곱조건을 뒤쪽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이 타입은 곱에 대한 조건을 뒤쪽 부분만 신경 쓰면 되는 문제였죠. 왜요? 앞에는 그냥 무조건 x 곱하기 x예요. 그죠? 근데 일반적인 식은요. 곱조건을 앞뒤로 신경 써야 돼요. 그게 조금 어려운 거야. 자, 그래서 일반화된 식을 갖다 좀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볼게. 너네 그 교재 기준 482번 문제예요. 됐어? 저랑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좀 해봅시다. 자, 수학에서 애매한 거 없어. 알겠지? 와, 저런 천재적인 그런 거 없어. 다 이제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자, 말씀 좀 드릴게요. 보세요.
4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지. 맞아? 그럼 생각해봐. 앞뒤로 곱조건을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쪽의 곱조건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이쪽의 곱조건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쉬운 패턴인 게 왜 쉬운 패턴이냐? 곱하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어서야. 됐어? 얘도 곱하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어. 왜 곱하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었냐 따져보니까 얘가 무슨 수야? 이게 소수야. 오케이? 소수의 약수는 1과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곱하는 경우가 딱 한 가지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3 곱하기 1밖에 안 되는 거야. 됐지? 이건 굉장히 쉬운 타입입니다. 일반화된 것 중에서도. 그럼 부호 어떻게 결정하죠? 그 다음 크로스 이렇게 곱해서 더해가지고 4를 만들어내면 되는 건데, 그럼 부호 결정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 그냥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 줄이 인수, 밑에 줄이 인수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지? 그럼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3x 플러스 1 이렇게 하나 나오고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됐지? 자 밑에 거 제가 3개 다 해볼 거야. 자 6x 되고 점점 약간 이제 어려워지는 타입인데 밑에 문제 바로 갈게요. 그냥 6x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 자 플러스 6 자 13x 플러스 6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너네 이제 잘 봐.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리고 뭔가 내가 뭐 더 많이 알고 있어서 뭔가 바로 보이는 거겠지.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냥 이것저것 해보는 거란 말이야. 이게 다른 방법은 없고요. 됐죠? 뭐 곱조건을 갖다 먼저 보셔야 되니까 일단 생각나는 건 2, 3밖에 없는 것 같아요. 2, 3, 1, 6 뭐 이 정도? 그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곱조건이 앞뒤로 2개를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패턴은 뭐냐면 앞에서 경우는 2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 곱하기 6이랑 2 곱하기 3밖에 없어. 일단은. 그지? 근데 뒤에도 1 곱하기 2랑 2 곱하기 3밖에 없어. 그지? 맞아요? 맞죠? 1 곱하기 6 이거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경우를 따져야 되는 건 몇 가지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 여기서도 2가지 그러면 내가 고려해야 되는 경우는 총 몇 가지? 4가지가 된단 말이야. 이 4가지를 다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그래서 선택을 했다라고 치자. 그지? 선택을 이렇게 했다라고 치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게 크로스로 이렇게 곱해서 더해서 이제 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웃긴 건 이게 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이 경우까지 추가가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자꾸 빨리빨리 해봐야지 이게 보인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됐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고. 일단 부호가 음수로 가는 거 보니까 이쪽 뒤쪽은 이렇게 빠져야 되는 거는 확실해. 알겠지? 얘가 지금 음수여야 되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3, 6, 12. 자 이렇게는 안 돼. 봐. 이렇게 선택을 했더니 안 되지. 확인.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2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15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건 마이너스 13이에요. 이건 실패했다는 소리야. 그지? 그럼 다시 이제 가는 거지. 그러면 자리를 바꿔봐. 뒤쪽 자리를 이렇게 바꿔봐.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8.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망했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 거잖아. 얘가 잘못된 거야. 그럼 이걸 선택을 잘못한 거니까 뭐로 바꿔요? 16으로 바꿔요. 됐죠? 16으로 바꿔서 이렇게 한번 다시 가는 거야. 근데 얘는 아닐 거야. 왜 아닐 거냐면 66에 36. 마이너스 36. 너무 작아집니다. 그죠? 그럼 끝났지. 뭐밖에 없어? 16 남았지. 이렇게. 1 6 2 3 2 3 3 2 6 3 2 6 안 되고 2 3 자리 바꾸면 4 3 3 9 이게 정답이 돼. 안 되죠? 이러면 망한 거지? 맞아? 그래서 뒤에 다 체크 안 했었나 보다. 2, 3, 3가 정답입니다. 이거 뒤에 시도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가 안 되고요. 2, 3,
3, 2일 때가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개수가 4가 나오고, 그제? 이렇게 곱하면 9가 나오니까 결과를 마이너스 13으로 내려면 음의 부호, 음의 부호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뒤쪽으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약간 룰이 있어요. 룰이 뭐냐면 인수분해를 할 적에는 앞에 있는 요 개수 부분 있죠? 요 개수 부분은 음수일 때는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양수로만 택하세요. 양수일 때. 알겠지? 양수로 바꿔서 생각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해요? 음의 부호를 앞으로 싹 뺀 다음에 안쪽에서 양수로 놓고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알겠지? 제가 문제 풀다가 만약에 그런 타임 나오게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그럼 끝났죠?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한 줄이 인수라고 그랬어. 이렇게 한 줄.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가는 거죠? 2x 마이너스 3 3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할 수 있겠니? 이게 생각보다 안 어려워. 그냥 금방금방 하면 돼. 그냥 조합을 잘 찾아내면 되는 거라서 계산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습. 자, 밑에 거 하나 더 볼게요. 밑에 거는 2x제곱 한 번 더 해봅시다. 2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6y의 제곱. 자, 이거 좀 해볼게. 봐봐.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2는 소수야. 그치? 맞아? 2는 소수야. 2가 소수인 이상 얘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무조건 2일밖에 안 돼요. 그럼 확실하게 얘는 고정이 되는 거야. 바뀌지가 않아. 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럼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개수만 보세요. 6이네. 그러면 1, 6 가능하고 2, 3 가능한데 판단 2, 3이면 충분할 것 같아. 여기가 지금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서요. 이렇게 곱하면 4고요. 이렇게 곱하면 3이거든요.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이렇게 붙어야 될 것 같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곳은 4쪽으로 곱해서 4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부호가 만들어지면 된다는 얘기야. 됐지? 근데 주의점이 뭐냐면 문자를 잘 보세요. 앞에는 2x랑 x가 곱해져서 얘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죠? 뒤에는 3y랑 마이너스 2y가 곱해져서 얘가 나와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문자를 조금 주의해야 돼. 그치? 자,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라고 따졌을 때 2x 플러스 3y 이걸로 하나 인수 나오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y 이걸로 하나 나오는 거죠? 인수분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하세요. 이렇게 곱해가지고 얘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랑 전개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는 걸 자꾸 파악을 하시면 돼요. 됐지? 2x 곱하기 마이너스 2y를 하라는 거는 이 앞에 2x랑 요 뒤에 마이너스 2y가 곱해지는 거다.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지는 건 이렇게 곱해지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전개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이제 룰이기 때문에 연결지어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 세 개 그냥 확인해봤습니다. 너희들 제일 어려워하는 게 사실 이 패턴이야. 이 첫 번째 거 잘 하세요. 이거 잘 하시고요. 완전 제곱식도 이제 나중에 가면 조금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조금 의심 막 하시고 막 잘 하더라고. 근데 결국 마지막에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여기가 조금 버벅거리고 잘 안 되는 부분. 여기. 자, 넘길게. 유형 봅시다. 뒤쪽에 유형 보시고 복잡 관식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저랑 좀 체크 좀 할게요. 자, 그 인수 용어부터 좀 얘기해 볼게. 509번 문제거든요. 509번 문제에 다음 중 인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본 거지. 509번. 주연아, 509번. 509번. 인수가 아닌 것은? 자, 1번. 1. 인수예요, 아니에요? 인수죠. 무조건 인수지. 맞아? 두 번째, 3a제곱. 자, 식 형태를 먼저 보시고요. 자, 이 인수분해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1 인수됐고 a제곱 여기 보여요. 지금 됐죠? 3번 a 곱하기 a 플러스 b 인수예요, 아니에요? 인수 맞아요. 왜냐면 이 뜻 자체가 뭐냐면 3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플러스 b라서 여기 보이지? 식 곱으로 연결된 건 다 인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4번 틀렸네, 그치? 3a 플러스 b라는 인수는 없습니다. 맞죠? 지금 인수의 종류가 얘밖에 없어요. 3, a가 2개, a 플러스 b 이거밖에 없는 건데 3a 플러스 b가 있어? 없잖아. 5번 3a 곱하기 a 플러스 b는 있지. 3a 곱하기 a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있잖아. 됐지? 그 구별 조금 될까? 이 정도.
넘어갈게. 다음 유형. 공통인수를 이용한 인수분해. 저랑 그냥 좀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보세요. 공통인수가 있는 인수분해인데 이거는 그래도 좀 잘 할 거예요. 분배 법칙이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보세요. 일단 개수부터 먼저 봐봐. 개수. 최대 공약수 얼마일까요? 2 묶어. 됐죠? 자, 다시 x 몇 개? x 몇 개? 그러면 몇 개로 끄집어? x 한 개 이렇게. 그 다음에 y 한 개, y 한 개. 끝. 이게 공통인수야. 그리고 괄호 여세요. 됐죠? 그리고 바로 여는 거야. 그 다음 생각하기가 좀 좋은 게 뭐냐면, 아, 내가 반대로 이걸 이렇게 전개를 하면, 반대로 이렇게 전개를 하면 위의 식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그럼 채워질 게 명확하게 보여요. EX, Y에다가 몇 곱해야 되지 일단? 일단 개수 마사로 맞추려면 마이너스 2가 필요한 거고요. 됐죠? X가 한 개밖에 없네? 두 개가 돼야 되는데 X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끝. 됐지? 반대로 생각하는 게 더 이제 빨라. 그 다음에 그대로 이제 9 플러스로 가시고 여기는 뭐가 필요할까요? 1. 끝. 이렇게. 자, 인수분해가 된 거야. 자, 여기까지 얘기해 줄게. 이거 이렇게 해도 된다. 봐. 여기 안쪽에 지금 음해보 있죠? 얘는 플러스는 음해보가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 음해보를 바깥쪽으로 빼도 관계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음해보를 하나 당겨가지고 마이너스 2xy로 묶었다라고 생각하면 이 안쪽에 식이 부호가 반대로 바뀌거든요. 어떻게 바뀌어요?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것도 인수분해 된 거야. 알겠지? 같은 표현이야. 됐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됐죠? 그러면 너네들 만약에 인수분해를 했는데 봐. 인수분해를 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런 식을 얻었어. a 플러스 b에 2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식을 얻었다? 근데 문제 보기 딱 보니까 b 마이너스 2a 이거 인수예요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어. 인수야 아니야? 인수야. 알겠어? 왜? 얘랑 얘가 부호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판단 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부터 하라고 일단 보여드린 거야. 알겠지? 얘랑 같은 인수입니다. 됐죠? 왜요? 얘는 음해보 앞에 빼시면 2a-b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됐지?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은 거라고. 됐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형 보겠습니다. 공통인수 묻는 거 잘 되고.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없는 것은 자 1번 안 할 거야. 2번 안 할 거야. 3번부터 할 거야. 왜냐면 1, 2번 아까 진짜 주구장창 얘기했기 때문에 안 할 거고 3번, 4번, 5번은 변형된 패턴이라서 이제야 할 거야. 알겠지? 아까 한다고 그랬지. 자, 변형된 패턴 볼게요. 근데 어렵진 않아.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일단 첫 번째 그 3번 보기 보시면요. 이거 패턴 두 가지 있어. 두 개 있는데 일단 이 3번 패턴 같은 경우는 일단 판단 근거는 이겁니다. 보세요. 자, 앞뒤로 보셔야 돼. 앞뒤로만 봐봐. 앞뒤로. 얘 뭐의 제곱인 거 같냐? 문자까지. 이거의 제곱인 거 맞죠? 맞아요? 얘는 뭐의 제곱인 거 같냐? 2b의 제곱인 거 같죠? 그러면 의심. 가운데 부호가 지금 뭐야? 마이너스니 여기? 마이너스죠. 가운데 부호 마이너스죠. 그럼 의심은 뭐냐면 이거 혹시 3a-2b를 제곱한 거 아니야? 일단 내가 의심이라고 그랬지? 그럼 확인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확인은 가운데 있는 항을 확인하면 돼. 얘는 가운데 있는 항이 2 곱하기 3a 곱하기 마이너스 2b일 거야. 맞아? 그걸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12ab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 나와요? 네. 완제입니다. 됐죠? 묶었어요. 인수분해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3번 정도의 타입이야. 맞아? 앞뒤로 일단 뭐의 제곱일지 판단. 요거. 근데 이제 마지막 패턴은 뭐냐면 얘가 제곱으로 안 묶이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2a 제곱. 이거 뭐의 제곱이에요? 얘가 제곱수가 아니에요 지금. 그지?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마지막 패턴이에요. 됐죠? 해볼게. 4번은 방금 했어. 넘어갈게. 알겠지? 요거랑 똑같아. 자, 저랑 마지막 5번 확인해요. 5번이 지금
5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 자, 2x제곱. 자, 이거 확인합시다. 이거 완전 제곱식 되는지 확인 좀 할게요. 자, 됐지? 자,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 같은 경우는, 포인트는 이거야. 쉽게 가자가 포인트거든? 쉽게 가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제가 문제 하나만 던져드릴게요.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 이거 완전 제곱식 맞아요? 네 맞아요. 판단을 왜 그렇게 했냐면 앞에 어차피 계수 1이니까 절반 제곱 쓰면 되네요 선생님. 이거야 됐지? 앞에 어차피 이게 조건이었어. 앞에 어차피 계수 1이니까 절반 제곱 쓰면 되네요. 됐죠?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에 계수를 뭐로 만들면 될까? 1로 만들면 돼. 그럼 1로 만들라는 얘기는 뭐로 그냥 묶어내? 2로 앞으로 싹 묶어내세요. 그럼 안쪽은 무조건 x제곱 계수가 1이 돼버립니다. 그죠? 맞아요? 그럼 이제 자 묶을 때는 반대로 생각하라 그랬어. 이걸 전개를 하면 위쪽 식이 돼야 돼. 필요한 거. 여기는요? 마이너스. 여기는요? 여기 생각이 조금 어렵네. 4분의 됐죠? 자 그리고 안쪽에서 확인. 뭐야 이거 계수 앞에 1이네? 자 절반 됐죠? 절반. 자 제곱. 예스 끝. 완전 제곱식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묶을까요? 이 앞에 묶이고요. 여기부터 여기가 완전으로 묶이겠지. 그치? 어떻게 묶여? x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야. 이거 절반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지?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묶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 패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1번. 기본 패턴 공부 일단 알겠죠? x제곱 앞에 계수 1일 때에는 절반 제곱. 됐지? 이거 공부하시고 두 번째. 이게 살짝 변형될 때 여기 계수가 바뀌는데 앞뒤로 제곱수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묶어서 반대로 가운데 있는 한을 전개를 한 다음에 확인. 얘랑 맞는지. 됐지? 그다음 마지막 패턴은 아무것도 안 될 때. 뭐야 이거 제곱수 아니네? 맞지? 이럴 때 그러면 x제곱 앞에 계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2로 싹 바꿔. 그리고 이제 1로 만든 다음에 안쪽에서 첫 번째 거 사용하기. 이렇게 됐어? 공부하셔야 될 내용은 이제 이 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길게요. 아우. 자, 완전 제곱식 미지수각법 이거 해보세요. 제가 이제 엄청 설명 많이 했습니다. 됐죠? 기본 패턴은 절반 제곱이야. 오케이? 방금 설명한 내용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패턴은 절반 제곱인데 앞에 개수가 1이 아닐 때에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넘겨봐. 여기 유형 5번. 너무 쉽다. 자, 유형 5번은 우리가 전에 풀어봤던 제곱근 유형이야. 알겠지? 자, 잘 봐. 안쪽에 이 루트 10만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안쪽에 10 보시고, 자, 이거 무슨 식? 자꾸 봐야 돼. 일단 의심은 얘들아, 봐. 의심하는 순서도 알려줄게. 요거 2차식이잖아. 2차식 끝에 요거 지금 보세요. 요거 특징이 뭐예요? 제곱수. 제곱수면 이제 일단 완제 의심하세요. 됐죠? 이거 혹시 완제인가? 오케이? 뒤쪽에 상수항 제곱수잖아. 이거 완제인가? 확인. 그리고 계속 1인 거 확인하시고, 절반 제곱 확인. 절반 제곱 확인. 끝났지? 저거 싹 다 완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묶여요? 앞에 거는 자 x-3의 제곱으로 묶여서 루트지. 이렇게. 맞냐? 어디서 많이 봤다 그지? 우리 이거지? 이거? 그리고 이거지?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 자, 다시. 자, 뒤쪽에 맞춰 쓸게요. 뒤쪽. 루트. 얘는 뭐의 제곱? x 플러스 4를 제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얘도 이렇게 날리고 자 절대값 쳐서 x 플러스 4로 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 절대값을 풀어야 되니까 안쪽에 얘의 뭘 갖다 파악해요? 부호 파악하시잖아요. 그럼 부호 파악에 대한 근거는 부등식 조건. 자, 부등호가 몇 개? 부등호가 몇 개? 2개. 그러니까 부등식이 몇 개? 부등호가 2개인데 부등식이 어떻게 3개입니까? 숟가락이 2개인데 밥을 3명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손으로 보면 그건 미개인 아니에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어. 미개인이 뭐예요? 미개인이 뭐냐고? 너무 공부 좀 해. 국어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개인.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근데 발달을 덜 하는 문화적으로 저 이제 발달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인종들을 보고 이제 미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 좀 읽어. 부등호가 두 개라서 부등식이 두 개인 거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봐보세요. 여기 봐봐. 여기 3을 왼쪽으로 이양해봐. x-3은 4보다 작 0보다 여기 보자고 했잖아. 아 0보다 작다. 이렇게. 됐어? 자, 여기 뒤쪽 볼게. 여기. 너 삐진 거 아니지? 4 넘겨봐. 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양수. 맞아? 쉽잖아. 했던 거잖아. 맞아? 차이는 뭐예요? 예전에 묶어서 줬어 친절하게. 이제는 뭐야? 네가 묶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 얼마입니까? 얘 음수니까 앞에 음일부 생기면서 x, y, 3 이렇게 나오겠고요. 뒤에는 양수니까 그냥 나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분배 법칙으로 바로 푸시고. 전개 이렇게 해주시면 x가 소거가 딱 되면서 정답이 7이 딱 나오겠죠. 됐어요? 자, 합차 공식은 여러분 연습 좀 해보세요. 제가 따로 체크 안 할 테니까. 합차 공식. 유형 6번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유형 7번, 8번 연습 충분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얘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너네 문제 풀 적에 연습 많이 하시면 되고요. 인수분해 공식 종합까지만 내드릴게요. 공통인수? 공통인수까지만 내드릴게요. 68페이지까지. IPM 페이지 68페이지까지 과제 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세요. 괜찮지? 열심히 잘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쉽게.